네,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함께 할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알투자 오늘의 종목을 만나기에 앞서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기사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를 찾아오셨을지 기사 헤드라인과 핵심 포인트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추석 후에 위드 코로나가 추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접종에는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기사 핵심 포인트들 보시죠. 네, 정부가 이제 오늘 추석 기간 방역 대책에 대한 발표를 확정 예정질 예정입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1차 접종률은 90% 정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대비 70% 인구 정도가 추석 전에 1차 접종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가는 거죠, 대표님. 아무래도 경기나 경제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밖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고 경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요 선진국들도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그 선진국들도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만간 가능하겠다라고 봐야겠네요. 지난 8월 27일 날 그 코로나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70% 이상 가면은 위드 코로나 단계로 논의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계에 돌입할 것 같고 일부 이제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를 통계를 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단계도 조금 낮추고 그런 상황에 돌입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해요.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수혜주를 무차별적으로 또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의 팁이 필요할까요? 사실 리오프닝 테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 대부분 다 반등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더 반영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외의 것,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그런 고민 논의의 과정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기준을 삼은 거는 일단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종목들의 재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일단은 재무 상황이 안전한가,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전의 수익성을 넘어설 수 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을 지금 잘 골라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종목을 한번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드 코로나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사 있겠고요. 모두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고요. 그 외에 이상네트워크스, 호텔신라, 강원랜드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대표님이 픽한 종목은 뭘까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좀 특이하고 다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상황과 기존의 실적 이상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상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네네네. 많이 모르시고 사실 증권사에서도 커버리지가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잘 아는 그 건축박람회 경향하우징 페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주최하는 업체가 이 회사고요. 코리아 빌드, 코베 베이비 페어 같은 그 전시회를 주최하는 업체입니다.
바로 이런 뭐 전시회를 들으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그 전시회 업종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주, 항공주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도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업종 내에서도 사실 재무 상황이 많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이 재무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런 전시업체도 사실 코로나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선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실적도 최근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이제 이상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재무 사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2020년도 전시회가 이 관련 섹터에서 많이 취소가 됐는데 동사는 그래도 전시업에서 19년도에 40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20년도에는 260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영업이익은 30억 정도 흑자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네. 근데 투어즈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많이 본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도 4단계로 격상됐는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분기 매출 100억 이상을 찍으면서 19년도 매출 수준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은 저는 혹시나 전시회가 좀 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면 오늘 이제 하계올역에 그 펫 박람회를 가거든요. 네네. 네. 일단은 그래도 전시회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재무 사항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실적이 여기에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인 건지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 매출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사는 전시회 취소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네. 오히려 방역 조치를 좀 철저히 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2020년 7월에 수원 메세라는 전시회장을 추가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KCC가 출자해서 건설한 매장이고 2030년까지 동사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그 전시회장인데요. 수원 메세 효과로 인해서 기존의 동사가 한 30회에서 40회 정도 전시회를 했는데 한 52회까지 전시회를 좀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개선이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러면은 다른 여행사들에 비해서는 뭐 현금이라든지 재무 구조가 좀 견조한 편인가요? 네, 일단은 뭐 이상 네트워크스 같은 거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지금 36% 정도 수준으로 재무 상황은 양호한 상황이고요. 현금도 약 300억 정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흑자를 낸 몇 안 되는 리오프닝 수혜주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1000%, 200%까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 상황도 일단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현재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로 꼽을 만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네. 먼저 기존에 말씀드렸던 수원 메세라는 그 전시회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시회 오픈이 일단 가능할 것 같고 수원 메세 효과로 인해서 연간 한 70억 이상의 매출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IICC라는 인도 국제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킨텍스랑 합작해서 설립한 인도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이 국제 컨벤션 센터 전시장 운영권을 30년 정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원래는 20년도 연말 정도면 완공이 될 걸로 보였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실은 23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IICC를 통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23년도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완공이 되고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사실상 회사가 IICC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할지는 아직 오픈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전시회장 규모, 그러니까 면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 전시장을 모두 합친 면적이 약 29만 평방미터 정도,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죠? 이게 국내 전시 면적이 다 이게 포함된 거고요. 근데
IICC 단일 면적만 30만 제곱미터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 23년 하반기 되면 동사의 매출액은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은 회사는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댓글로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투자자분도 있으시네요. 전시 사업 부문 외에도 철강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강 쪽은 어때요, 그러면? 철강도 사실 회사가 대응을 참 잘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올해 대부분의 철강, 그다음에 열연이나 냉연, 그다음에 모든 철강주 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스테인레스 얘네는 이 회사는 스테인레스를 코팅해서 가공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작년도 연간으로 한 1년치 재고를 미리 선구매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비중이 철강 부분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년치 재고분을 낮은 가격에 구입해 놨기 때문에 평년에는 한 마진은 한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한 10% 정도까지 마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실적 추정치나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해서 적정한 주가 가치는 얼마라고 보세요, 대표님? 네. 올해 매출액이 530억에 영업이익 80억 정도를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네. 그 연말에 위드 코로나 시행과 이 내년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구간, 그다음에 전시회에 대한 이연 수요, 그다음에 수온 매세 영향 이런 걸 고려하면 내년도 기준으로 640억 정도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약 1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EPS는 그러면 한 1,077원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PER을 매우 보수적으로 10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11,000원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11,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현재 주가 수준은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라고 맞습니다. 이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제 주가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네요. 7,5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11,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내년 초에는 코로나19로 이연이 됐었던 전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전시회라는 게 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고객과 접촉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시회에 대한 이연 수요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관련된 증설이나 이연 수요 충분히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백신 효과가 발휘되는 내년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